큰 비중 배팅을 하기 시작했고 쭉쭉쭉 빠지고 있는 타점이었는데 느낌이 와서 그런지 신용가에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죠. 와이프한테는 말도 못하고 주식으로 돈 날리고 있다. 아, 이거 더 이상은 못 참아. 빠르게 복구해야겠어. 안 그러면 내가 잠도 안 오고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요즘에 시장이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는 있는데 워낙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좀 느끼고 있어요. 매수 타점은 비록 잘 잤더라도 나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다 보니까 금방 매도를 한 거죠. 익절도 너무 조금 먹게 되고 손절이나 익절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왠지 모르게 시장 불안하니까 일단은 매도하자, 그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최근에 저 스스로에 대한 매매 복귀를 잠깐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평정심을 잘 잡고 있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과 다른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평가를 좀 해봤어요. 나도 지금 같은 시장이 불안하니까 매매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서 익절은 굉장히 빠르게 하고 또 손절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잦은 손절이 나가고 이러면서 좀 매매가 살짝 꼬이게 되는 경우도 좀 자주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장들을 좀 많이 겪다 보면은 나아질까 하는데도 큰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주식을 10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번 이렇게 새롭고 매번 이런 공포감이 드는지 주식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아마 공감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도 한번 과거를 잘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스스로를 잘 아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나름대로 좀 컴다운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가 불안하다는 거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아예 지금 매매 횟수를 굉장히 확 줄였거든요. 확 줄이고 계좌를 잘 보지 않고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관망을 하고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오면 말고 아니면 하지 말자. 당장 계좌의 수익을 빨리 찍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이 스스로 좀 편안해지는지 그때를 좀 기다려야겠다 하고 지금도 뭐 계속 주식시장을 뚫어져라 보기보다 여유있게 한 발치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러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어려운 시장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찾아왔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찾아왔던 것 같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었겠지만 거의 이 정도의 안 좋은 시장은 정기적으로 계속 찾아왔었거든요. 어떻게 됐든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지금 시장 때문이긴 한데 돌고 돌아서는 이제 조급함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수익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조급함이 들어서 그런지 잘못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큰 손실이 나거나 내동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전업투자 생활을 한번 돌이켜봤을 때 정말 큰 위기가 몇 번 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좀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첫째가 태어나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2017년도 2월 달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전에도 사실 임신해 있는 상태에서도 크게 생각을 안 하다가 막상 태어나기 코앞을 두고 이제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아이가 생기네. 책임감도 더 무거워지고 지금 이 정도 수입으로 안 될 것 같다. 한 번 더 레벨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대놓고 작정하고 그때 막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게 이제 깔려있던 거죠. 혼자 했을 때보단 당연히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은 어떠한 가장이어도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생기는 거죠. 전업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통계에서 본 게 있는데 정확한 출처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많은 가장들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로 해서 책임감을 느낄, 압박감을 느낄 시기죠. 그때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불리하게 확장을 시킨다던가 창업을 도전을 한다던가 저처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과감하게 비중 배팅하고 돈을 더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던가 그 이유가 결국에는 새로운 변화가 오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급함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주식에서만 이제 한정된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런 시기에 좀 무너지는 분들이 많더라 라는 통계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갑자기 하지도 않던 큰 비중 배팅을 하기 시작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타점이 아닌데 그냥 쭉쭉쭉 빠지고 있는 타점이었는데 느낌이 와서 그런지 비중을 신용가에 썼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크게 맞아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몇천 정도를 날렸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죠. 다음 달이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빨리 책임감을 갖고 더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서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돼서 그만큼 벌어도 모자른데 지금 다 뱉어내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찐 전업투자자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트레이딩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미쳐버리는 거죠. 와이프한테는 말도 못하고 지금 당장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주식으로 돈 날리고 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 혼자서 꾹꾹 삭히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빠르게 또 복구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서 더 큰 배팅을 했다면 진짜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와가지고 아마 전업투자를 못하고 거기에서 퇴출이 되지 않았을까. 원래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혼자 있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진 않더라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하면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더 커진다. 예전에 나 혼자 있을 때는 뭐 2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나오니까 300, 400, 500 이렇게 나갈 것 같은 계산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점점 많아질 건데 내가 이번 달에 날린 게 몇 천만 원이면 생활비랑 이거랑 퉁쳐서 막 더 빨리 벌어야 되고 그거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가 가장 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망하는 길로 가느냐, 초심을 잡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여기서 딱 모든 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더 이상은 못 참아. 빠르게 복구해야겠어. 안 그러면 내가 이거 잠도 안 오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더 크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던 레버리지를 더 실어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전업투자에서 퇴출을 당해서 아마 다른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큰 위기를 겪었다가 복구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정신을 차렸던 게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당장 이거 몇천 없어진다 해도 내가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 심리가 좀 확실히 조급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바로 잡아야 되나.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이 다행이지만 그때 이제 초심을 다시 찾기 위해서 손실이 났던 금액을 너무 생각하면은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은 하루 종일 이제 주식 생각하고 이러면은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음날 어디다가 풀베팅 때릴까 종목만 계속 찾고 있고 봤던 차트인데 뭐 계속 돌려본다고 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돌려보고 그래요. 그게 저도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해봤자 스트레스 한번 받고 다음날 또 돌려봤던 거 그대로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쓸데없이 막 내동매매하고 계속 끝없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진짜 똑같은 실수 항상 반복하던 인간이지만 이쯤에서 끊겠다. 1월달 충분히 부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정말 삽질 많이 했으니까 이제 뻘짓 그만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몇천 빠르게 복구하기보다 천천히 올해 내로 그냥 하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초심을 찾고 사람인지라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많이 했던 게 집 근처에 카페를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카페에 가서 그냥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데 또 계속 주식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인문학 책이나 철학 책이나 그런 거 많이 읽었어요. 장자 막 이런 거 아시죠? 장자책 공자 책도 읽고 성공하신 분들의 자서전 이런 것도 읽으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또 마인드 관리를 했는가. 꼭 분야가 주식이 아니더라도 뭐 인생이라는 게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다 비슷한 시행착오와 실패와 다양한 것들을 겪는 게 과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니터만 바라보면서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이 차트 움직임만 보고 호가창만 보고 정신만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올바르게 또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많이 또 연구했었기 때문에 마인드 관리에서 카페에 자주 가서 계속 책 읽고 자기 전에 차트 정리하고 그냥 다음날 어떻게 매매를 해야겠다 정도만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그 외에는 다른 쪽에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굉장히 불안했던 심리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내 마음이 일단 너무 불안하니까 제대로 타점을 잡아도 너무 빠르게 이제 매도가 나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손절도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런 심리예요.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요, 다. 저는 이제 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담감에 조급함이 생겨서 계속 그런 실수를 했던 거고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아버지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본인이 조급해져가지고 트레이딩을 막 하면서 오히려 더 꼬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이제 아픈 사람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또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더 커지잖아요. 병원비가 나가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조급함이 생겨서 무너지는 분도 많고 제 예전 영상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업투자든 트레이딩을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졌는가? 안 됐다면은 아직 나는 전업투자나 트레이딩에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가 예전에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 번씩 또 찾아봤어요. 내가 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했었고 내가 성공했던 매매들을 보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지금은 그게 안 되지? 그런 거를 계속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내 스타일을 좀 찾아가는 과정. 주변 상황이나 내 심리 상태에 의해서 누구나 계속 이렇게 슬럼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해서 얼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손실 크게 보고 나서 아마 몇 개월 내로 대부분 다 복구가 되고 아이 태어나고 나서도 아이를 보면 더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원래 주식도 딱 재료 소명 같은 느낌? 아이가 나온다 이제 그 기대감으로 그 주가가 올랐다가 막상 나오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날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있었는데 막상 태어나니까 그런 두려움보다 얼마나 이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잘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아이를 보고 하니까 더 무리하게 위험한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매매를 하는 순간 이 아이가 안 보입니다. 머릿속은 온통 주식 생각으로 스트레스만 쌓이니까 한창 이쁠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릿속은 주식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이에 있어서도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때만큼은 좀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로 조급한 생각, 불안한 마음들이 충분히 많을 시장 상황인데 저 또한 이런 상황들이 정말 자주 겪었었고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했었고 다시 수익으로 바꾸고 원래대로 스타일들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여러 가지 하다가 출산 전에도 저도 이런 슬럼프를 겪었었고 그때도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극복하는 과정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또 답답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너무 주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이 불안한 마음을 먼저 잠재우는 게 중요합니다. 손실 난 거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항상 이기기만 합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다 크고 작은 실패는 겪으면서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건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도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저도 계속 반복을 해왔으니까요. 차근차근 점검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장을 보면은 좀 더 한결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혹시 와이프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전혀 모르죠. 아마 이 영상 보고 알게 될걸? 왜냐면 나는 항상 힘들었던 적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어.